네, 안녕하십니까. 그레누이트 투자자문의 이한수 대표입니다. 최근 한 8월 달 들어서 갑자기 미국 국채금리, 특히 장기물들 금리가 엄청 높게 이제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 사실 큰 압박으로 작용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사실 좀 손실이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 오늘 저희가 이제 그레너리 금융연구소의 미국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향후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리포트를 좀 올렸고요. 해당 내용을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자자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많지 않은 고객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또 채권 같은 경우 엄연히 주식 대용으로 저희들이 금융처 상품으로 항상 자산 배분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도움이 좀 되실 걸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합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 투자 전략은 오늘자 저희 리포트고요. 해당 내용은 시티타임즈 그 다음에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또 기사화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만기 수익률이 좀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이 봐도 이 정도면은 그 기관 투자가들이죠.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뭐 보험사라든지 글로벌 보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국채짜리가 4%가 넘어갔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저가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가능한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반면에 이제 주식 쪽을 보신다던가 아니면은 일단 금융 시장이 좀 안정화되길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너무 높이 올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초 이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3.3에서 한 4% 요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것이 8월 달에 들어서는 8월 21일에는 4.343%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007년 이후 사실 10년대 최고치의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온 거죠. 이후에 지금 한 최근 일주일 동안 좀 소폭 안정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국채 수익률에 대한 우려감이 사실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왜 이번에 급등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분석과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건지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미국의 매크로 현황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채권이라는 것은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국채입니다. 신용물이 아니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딜포트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대신에 시장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국채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1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정책금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부도율, 그 신용 스프레드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부터 장기 국채금리들은 모기지 금리, 특히 미국의 모기지, 부동산 금리, 아니면은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그런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 현황을 잠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표를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 미국의 성장률 GDP 상승률은 사실 지금 2분기에 2.4%까지 이제 이제 집계치가 나와 있는데 잠정치는 지금 한 2.1%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확정치가 나오려면 이제 한 다음 달 정도가 필요하고요. 통화지표는 뭐 보시다시피 그 연준의 통화 긴축 때문에 기준금리가 한 5.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은 CPI라든지 PPI는 되게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거의 9%까지 올랐던 CPI가 지금은 7월 달에는 3.2%까지 둔화가 돼 있죠. 그리고 핵심 CPI도 많이 둔화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은 핵심 CPI, 원자재, 에너지하고 식료품 값을 뺀 CPI, 핵심 CPI 같은 경우 아직도 한 4.7%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연준 입장이 약간 좀 높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실업률 보시면 뭐 고용시장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다음에 평균 임금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든지 소매 판매, 즉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소비 쪽이죠. 컨섬션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되게 견고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 지표죠. 뭐 지금 산업 생산이라든지 수출 쪽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올라오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의 경기 매크로 지표 상황을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지금 완화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3분기 특히 4분기를 거치면서 골디락스 경제가 오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측면과 그 다음에 연준이 바라보는 측면을 본다면은 사실 양자 간의 줄다리기가 지금 되게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다들 사실 올해 연초만 해도 전반기 정도에는 통화긴축이 이어지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동결되면서 연말쯤에는 아마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전망이 사실 빗나가고 지금 통화긴축 기조가 되게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보다 확실히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니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2%의 인플레이션이다. 즉 이런 인플레이션을 2%대로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해서 미국의 장기 안정적인 성장을 끌고 가겠다는 게 사실 연준의 목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2%대 CPI, 인플레이션은 지금 3.2%라고 거의 다 왔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준은 계속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CPI보다는 핵심 CPI, 즉 에너지와 그 다음에 식료품 값을 뺀 CPI 지수가 4.7%거든요. 이 정도면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2%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게 사실 연준의 목표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가격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보다 되게 외생적이고요.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뺀 나머지가 실제 개인 소비자들이 느껴지는 체감하는 그런 CPI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 CPI가 2%대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려갖고 돈이 공급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통화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렸을 때가 사실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3조 달러의 유동성을 풀어버렸어요. 연준이.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작년에 2022년에 긴축을 시작하면서 양적 긴축까지 하면서 한 1조 달러 정도를 줄였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조정만 하면서 좀 이걸 줄이려고 했는데 4월 달에 하필이면 이제 지역은행 그 부도 사건이 터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불원 통화량이 사실 5월달, 6월달에 올라가 버렸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문제가 해결되고 7월 달에는 꺾여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즉 쉽게 봤을 때 연준이 계속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특히 통화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어차피 수요는 되게 비탄력적입니다. 통화량이에요. 통화량의 공급은 연준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한 저희 팀에서 봤을 때는 한 5조 달러까지 총액을 줄이려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까지 더 통화량을 줄여서 통화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을 찾는 데는 한 5조 달러까지는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통화량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그런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본다면은 통화긴축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실 연초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하필은 왜 또 8월 달에 여기 차트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초부터 계속 지금 보시면 3.3%에서 4%대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8월 들어서 이것을 뚫고 한 4.34%까지 튀어 오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팀에서 지금 본 바로는 퍼펙트 스톰이다. 뭐냐면은 기존의 연준의 이제 통화 긴축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세 가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 6월 달에 5월 말이죠.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 그 바이든 행정부하고 미국 의회하고 되게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의 부채 한도를 기존에 지금 30.9조 달러거든요. 근데 31.38달러, 38조 달러까지 더 확대하는 그런 협상안을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어렵게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부채 한도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그 행정부 특히 재무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 물량도 상반기에 비해서 10%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마 하반기에 국채 물량이 전체 총괄적으로 한 1조 8,600억 달러 정도, 전반기에 비해서 10% 이상 더 늘어난 물량이 나올 거다. 즉 이렇게 되면은 국채 옥션 수익률에서는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저희들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월 달에 들어서면서 국제 신용평가사죠.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지금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이미 S&P 글로벌이 2011년에 마찬가지로 미국 부채 한도 위기 당시에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한 이후에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하에서 막대한 재정 적자 그리고 6월 달에도 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이런 것을 본다면은 미국의 전반적인 정부의 신용 등급은 한 단계 하향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본다면은 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상승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좀 요즘 좀 많이 시끄러운 문제거든요. 그동안 국채를 가장 많이 보여왔던 곳이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2019년부터 이미 한 2014년도에 피크를 치고 그 이후로 계속 지금 미국 국채 물량을 지금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가장 많았을 때는 한 11.3조 달러로 죄송합니다. 여기 그렇게 14조까지죠. 한 14조까지 죄송합니다. 1.4조 달러까지 사실 피크를 찍었었는데 최근에 올해 6월달 7월까지 해서는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보유가 지금 거의 한 8,300억 달러까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중국이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다 매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지금 세계 최대 이제 미국 국채 보유국이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벌써 3개월 연속 감소를 하면서 지금 2020년에 또 최저 수준으로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부분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을 더 매수를 해갖고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주요 은행들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이제 감소를 시키고 있고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달러의 의존도에서 좀 벗어나려는 이러한 현상으로 좀 분석을 되고 있고요. 통화 간의 주도권 싸움 중에 원 오브 댐이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더 겹쳐지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정부한테도 사실 약간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사실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민다던가 아니면은 회사의 이제 영업 수익 같은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재정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대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정부의 위신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또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나라든지 국채 수익률을 사실 경제 수준에 맞게 안정화되는 것을 사실 원하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은 각국들은 국채 수익률을 안정화시켜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들은 뭐 중앙은행들이 같은 경우에 뭐 대출 제도를 좀 완화시켜 갖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기에 이제 대응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의 비용을 좀 줄이는데 조치를 취한다던가 그리고 필요시 요것은 이제 사실 뭐 의회 이제 허가가 필요한 거죠. 승인이 필요한 거죠.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 매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국채 공급량을 줄여버리면은 인위적으로 사실 국채의 이제 수요와 공급 균형점이 이동되기 때문에
이제 국채가 수익률이 안정화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균형 재정을 통해서 대외적인 신뢰감을 쌓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부분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이제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봤을 때 두 번째 기준금리를 사실 인하해서 시장의 비용을 줄이는 이런 방법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임박한 것이 아닌가 저희 지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경우에 현재 상황대로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둔화 속도라든지 그리고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이런 속도를 본다면은 아마 올해 연말이 통화 긴축 기조가 아마 이제 동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몇 달 정도는 최소한 동결을 유지한 다음에 내년 한 2분기 정도는 돼야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정책금리 갭이 지금 거의 한 200bp 이상, 한 250bp 이상 벌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실시하지 않을까. 그 시나리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미국 국채한테 중요한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이제 미국 국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근본 급등에서 다시 기존의 박스권인 3.3%, 4% 내로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는. 하지만은 하단보다는 상단 쪽에 4% 위쪽에 좀 위치를 할 것 같고요. 내년 한 2분기 정도쯤 돼야 정책금리가 좀 인하되면서 전반적인 박스권이 하향 조정되는, 즉 피봇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년 전반기, 이때까지 저희가 좀 늦춰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 더 보신다면은 투자를 지금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같이 이제 좀 저평가된 국면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최소한 1년 이상 정책금리가 좀 완화되는 시점까지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 국채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익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국채 수익률 기간 구조를 보면은 장단기물이요, 2년물하고 10년물의 지금 전반적인 이 베이시스가 한 1년물이죠. 1년물까지 본다면 한 130bp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올해 연초에 한 70에서 한 80bp 정도, 이 정도였는데 한 1년물하고 10년물 보면은 거의 한 130bp 정도로 스프레드가 역전상이 심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된 단기물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고평가된 장기물을 매도하는 차례거래도 지금 가능하다, 이런 구간이고요. 만약에 지금 한 수익률을 보고 이제 투자가 들어가신다면은 사실 단기물 정도를 투자를 하셔갖고 향후에 수익률 하락폭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많이 급등해서 사실 10년물짜리가 한 4%, 4.2%까지 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금융기관 중에서 이제 채권을 장기 투자하는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금리 수준이 되게 매력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뭐 장단기물이 됐든 조금 더 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고요. 향후에 한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가장 좋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국채를 직접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당연히 국채 ETF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미국물 10년물부터 장기물 10년물 플러스 이상까지도 지금 ETF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니면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직접 이제 증권사에서 종목을 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시장 전체 수익을 이제 원하실 경우에는 ETF로 이제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국채 수익률을 보면서 좀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채 수익률 현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투자하는 이한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